CEO 진무, 진성그룹의 냉철한 총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위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신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완벽한 백조처럼 우아한 자태의 신부는 명문가 박 회장의 딸이었고, 이 결혼은 진성그룹의 세력 확장을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그러나 진우의 마음속에는 어떤 설렘이나 기대도 없었다. 오직 기업의 미래와 자신을 둘러싼 권력 구도에 대한 분석만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오차 없는 계산과 빈틈없는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 이 결혼식 또한 그 거대한 계산의 마지막 한 조각에 불과했다. 주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부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상투적인 덕담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진우는 익숙한 무표정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될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축복의 미소와 함께 진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통제는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턱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단상 아래 하객석을 무심하게 스캔하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섰다. 저 멀리 하객들의 틈새로 보이는 두 아이, 정확히는 두 아이의 옆모습이었다. 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둘 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웅성거리는 하객들 속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진우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끌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숨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응시했다. 아이들의 옆모습은 묘하게 익숙했다. 특히 맑은 눈빛과 오뚝한 콧날, 살짝 삐죽 나온 입술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와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나에게서 이토록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내 눈에 띈 것일까? 그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이들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고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한지수. 그 이름이 마치 벼락처럼 그의 심장을 때렸다. 7년 전 잔인한 이별을 고하고 그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7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던 청초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리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수는 두 아이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고 그 아이들은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지수와 그 아이들의 존재로 가득했다. 신부의 손을 잡고 반지를 교환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지만 진우의 다리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결혼식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배우가 되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믿기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뜨거운 혼란에 휩싸였다. 주례사는 이제 신랑에게 신부에게 키스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직 지수와 두 아이들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에게 단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현재의 존재였다. 지수는 진우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7년 전과 똑같았다. 막지만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눈이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이들의 손을 더 강하게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진우의 행동은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반지를 든 손을 멈추고 신부의 손을 놓아버렸다. 홀 안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례사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상을 성큼성큼 걸어내려와 지수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길을 터주었고 진우는 한지수의 눈앞에 섰다. 두 아이는 겁먹은 듯 엄마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통증을 느낄 만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있는 작은 점, 눈가의 주름,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와 똑같았다. 한지수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희 이름이 뭐니? 그는 낯선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아이는 겁을 먹고 대답하지 못했지만 여자아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전 지아예요. 이 오빠는 준이에요. 그 이름이 진우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지수와 나의 아이들. 그 사실은 어떤 논리나 증명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순간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과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와 지수 그리고 두 아이들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진우는 신중하게 몸을 일으켜 지수를 마주했다. 그의 차갑고 냉정하던 눈빛은 이제 뜨겁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수,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7년이 되었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7살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눈을 마주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 맞아. 그리고 내 아이들이기도 해. 진우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의 본능과 가슴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두 아이와 그들을 지키는 한지수뿐이었다. 진우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결혼식은 여기서 끝이다. 그의 말은 홀 안을 정적에 빠뜨렸다. 신부와 그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감히 반발할 수 없었다. 진우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그는 지수에게로 다시 몸을 돌렸다. 나와 함께 가. 그의 명령에 가까운 말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는 관계가 생겼다.
그게 너희 아이들이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지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와 두 아이의 손을 동시에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무너진 결혼식과 무수한 의문들 뿐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린 후였다. 시오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여전히 냉철함을 가장한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혼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지인숭 타월의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온통 텅 비어 있는 듯했다. 그는 지금 막 결혼식을 중단시키고 데려온 한지수와 두 아이들, 지아와 준을 생각했다. 그들은 지금 진성그룹 소유의 안전가옥에서 진우의 비서실장 김민준의 보호 아래 있었다.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논리와 감정이 뒤엉켜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김 실장, 그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민주는 그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네, 총수님.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상무님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뻔하겠지. 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발견했고 이제 그것을 다시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지수와 두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진운승 그룹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수의 지난 7년간의 삶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그와 헤어진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용히 살았고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직 두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평범하지만 강인한 어머니의 삶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삶에 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지워버린 기억 속의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삶에서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존재였다. 그러나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추적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7년 전 그는 한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 당시 지인송그룹은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인 서 회장은 그에게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미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한지수는 고아였고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당시의 모든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금 두 아이의 존재는 그의 모든 합리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진우의 아버지이자 진숭그룹의 부회장 서동철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진우. 감히 박 회장님의 딸을 버리고 결혼식을 망치다니. 진인숭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의연한 자세로 그를 마주했다. 아버지, 그 결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제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서동철은 더 크게 분노했다. 가정?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여자와 아이들 말인가? 그들은 누구냐?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서동철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 서동철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집무실을 나갔고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한지수와 두 아이의 삶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박 회장과 그를 둘러싼 세력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김민준을 호출했다. 김 실장,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찾아내. 그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총수님, 박 회장님은 진우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그는 나의 삶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겼다. 이제 나는 그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지수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박 회장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다. 그는 박 회장이 진숭 그룹을 상대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그리고 7년 전 한지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탄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진우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자신의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의 계략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그는 지인승그룹의 총수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강한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김민준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박 회장은 지인승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키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7년 전 그는 한지수에게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 진우를 배신했다고 믿게 만들었고 동시에 진우에게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했다고 속였다. 진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한 사람의 악의적인 음모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다. 박 회장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공개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세오 징우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 파일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와 음모를 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인숨 그룹의 중요한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키우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금융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결혼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얻으려는 박 회장의 야심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지난 7년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인송 그룹의 미래를 지키고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이 모든 비리와 부정을 세상에 폭로하고 박 회장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고 명령했다. 김 실장, 오늘부터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박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취소해 지인숨 그룹의 모든 법률팀을 동원해서 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주는 진우의 명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총수님, 그렇게 되면 지인송 그룹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박 회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우는 김민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제인송 그룹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한다. 진우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 남자였다. 진우는 김민준에게 한지수와 두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김민준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우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 실장, 그들의 경호를 2배로 늘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김민주는 진우의 변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수님, 그들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우는 다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한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그녀에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빼앗은 7년의 시간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직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한지수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사진은 7년 전과 똑같았다. 맑은 눈빛과 청초한 미소.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잃었고 그 대가로 7년의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와 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전략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 회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인숭 그룹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고,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우는 곧바로 진숭그룹의 이사들을 소집했다. 그는 이사회에 박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사들은 진우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진우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진우는 그들의 반대를 무시했다. 나는 진숭 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의 명예를 지키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이사회는 나의 결정을 따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이사회 회의를 끝내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다시 한번 박 회장의 자료를 검토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박 회장이 진숭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키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박 회장을 세상에 폭로할 작정이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오징우는 한지수와 두 아이가 머무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지인숭그룹 소유의 이 고급 저택은 서울 외곽의 숲속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리며 굳게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총수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를 마주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상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를 받아들일까? 그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의 손은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호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당신은 내 아이들의 엄마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다. 내 아이들의 엄마. 당신은 7년 전에 우리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나는 그때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했어. 나는 당신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버린 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했어요. 나는 당신 없이도 내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박 회장이 그를 속이고 그들의 관계를 파탄냈다는 사실을. 그때 두 아이가 방에서 나와 진우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고 주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진우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얘들아, 나는 너희의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해맑게 웃었다. 아빠?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니, 지아. 이 아저씨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했다. 그러나 주는 진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수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에게서 멀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줄 것이다. 진우는 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준아, 나는 내 아빠가 맞아. 엄마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이제 너희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왔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지수는 진우의 행동에 분노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준의 손을 놓았다. 그는 지수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나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되찾고 싶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미 당신을 잊었고 내 아이들은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로도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 비서실장이었다. 총수님,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인성 그룹이 자신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7년 전에 한지수 씨와 관련된 스캔들을 폭로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이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어. 나는 그를 막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박 회장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진우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박 회장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관계를 파탄냈다는 사실을. 지수는 진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 회장의 계략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CEO 진우는 박 회장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박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인슨 그룹이 자신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파기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아이까지 숨겨 키웠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여론을 진우에게 불리하게 몰아갔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박 회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진숨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민준은 진우의 명령에 반대했다. 총수님, 지금은 기자회견을 열 때가 아닙니다. 박 회장은 이미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선다면 오히려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민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진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가 내 가족을 망치는 것을 지켜봐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한지수가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당신의 분노를 제어해야 해요. 박 회장은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그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김 실장, 박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모든 대응을 중단해. 그리고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증거들을 언론사에 보내. 익명으로. 진우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김민주는 진우의 명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진우는 한지수에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이성을 되찾았어.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그의 미소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7년 전 그녀는 그에게서 이런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냉정하고 차가운 남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우는 지수에게 박 회장과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박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제인슨 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키운 과정까지. 지수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박 회장의 계략에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지수를 꼭 안았다. 나는 당신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보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진우의 어깨를 적셨다.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울지 마. 나는 당신 곁에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우와 두 아이들이 있었다. 진우는 지수를 안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제 우리는 한 팀이야. 박 회장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과 보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세우 진무는 한지수와 함께 진성타월의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진우의 복잡하고 차가운 기업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눈은 지인송 그룹의 압도적인 위용과 권력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자리에 앉혔다. 이제 당신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고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우와 두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고 명령했다. 김민준은 진우의 부름에 곧바로 달려왔다. 총수님, 박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제인슨 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박 회장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민주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말을 믿었다. 진우는 지수에게 박 회장의 모든 행적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박 회장이 진숭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키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증거들. 지수는 진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내 결혼을 통해 진승그룹의 기술을 완전히 빼돌리려 했어.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박 회장이 진승그룹의 기술을 빼돌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잠깐만요. 이 기술들은 제가 7년 전에 개발했던 기술들이에요. 제가 그 기술들을 개발할 때 박 회장의 회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저는 박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다. 진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이 그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저는 그 기술들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은 제가 그 기술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진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얻었다. 그는 이제 박 회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김 실장, 박 회장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내. 그리고 지수 씨가 개발한 기술들의 약점을 이용해 박 회장의 회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워.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주는 진우의 명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나는 당신을 믿어. 지수는 진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진우는 지수와 함께 박 회장과의 싸움에 대비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박 회장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박 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술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회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들은 박 회장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진우는 박 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박 회장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CEO 진무는 한지수와 함께 진성 타올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박 회장의 회사, 태성테크의 모든 재무 및 사업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태성테크는 지인성 그룹의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들의 사업 구조는 매우 취약했다. 특히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은 모두 지인성 그룹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것이었고 그 기술들은 모두 한지수가 7년 전에 개발한 것이었다. 지수는 태성테크의 사업 구조를 분석하며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은 이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부품의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결함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들의 모든 사업이 마비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이제 박 회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김 실장, 태성테크에 납품되는 모든 부품의 생산을 중단시켜 그리고 그 부품들의 기술적인 결함을 일으키게 해. 박 회장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주는 진우의 명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지수는 진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태성테크의 공장들은 갑자기 생산을 중단했고 그들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결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진우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진우는 박 회장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를 법정에 세울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젠슨 그룹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박 회장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한편 진우와 지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안전가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진우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박 회장의 계략에 속아 서로를 잃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진우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CEO 진우는 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박 회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 회사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박 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앞에 앉았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회장은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내 딸을 위해 너와 결혼을 주선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변명에 가까웠다. 진우는 박 회장의 말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을 빼앗았어.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의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당신은 죗값을 치러야 해.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진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진우는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서는 당신이 나의 가족에게 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때 가능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수였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준이랑 지아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찾아내.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진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네가 감히 내게 도전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진우는 박 회장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진우는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들을 납치했지. 당장 내 아이들을 돌려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진우의 분노에 겁을 먹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박 회장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김민준이 그를 말렸다. 총수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진우는 김민준의 말을 듣고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당신의 명예, 당신의 회사, 당신의 가족까지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박 회장은 진우의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두려워했다. 진우는 박 회장의 사무실을 떠나 아이들을 찾기 위해 떠났다. 그의 마음은 불안감과 함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CEO 진우는 진송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박 회장을 파멸시켜야 한다.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아이들을 납치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회장은 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진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진우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김 실장,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해. 그리고 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가 감옥에 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김민주는 진우의 명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진우는 박 회장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박 회장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한편 박 회장은 진우의 분노에 겁을 먹고 아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아이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부하들은 아이들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진우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진우의 눈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진우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우를 용서했다. 진우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박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했다. 그는 박 회장이 진숭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그를 속이고 그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언론은 진우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박 회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회사, 그의 가족까지. 모든 것을. 그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진우는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서는 당신이 나의 가족에게 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때 가능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회장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진우는 박 회장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행복을 찾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한지수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오 진노는 진숭타월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지수와 두 아이들 지아와 준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보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지난 7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성공은 그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행복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지아는 진우의 무릎에 앉아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했다. 진우는 지아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응, 이제 아빠는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준을 꼭 안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진우는 한지수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지인송 그룹의 총수로서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한지수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